자, 봅시다. 함수요. 저번에 했었던 개념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51번이요. 451번 문항을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이 말은 뭔 말이죠? 정의역과 공역 전체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때 함수인 그래프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니은 봐봐. 니은이라고 불리는 사항은 지금 빨간색 그래프로 호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선들 보라색 선의 이름을 선생님이 뭐라고 부른다면 수직선이라고 부른다면 수직선을 싹 작도했을 때 지금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라는 거잖아. 무슨 소리냐면 요 라인의 이름을 x는 3, 요 라인의 이름을 그냥 선생님이 x는 -5 이랬다라고 한다면 구조 자체가 -5도 있었을 것이고 3도 있었을 텐데 호로록 가는 이렇게 함수 내가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지금 얘네들은 화살표를 날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과의 교점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 화살표를 날릴 때가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각각 정의역에 속한 원소들은 무조건 화살표 몇 개를 날려야 되는데 한 개씩 날려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응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함수 아니에요 이런 거지. 자, 디귿 같은 경우를 볼까요? 디귿 나요 호로로록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원이 그려져 있어요. 원. 삐뚤어졌어. 망했어. 그냥 얘를 중심을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었다라고 할게. 그냥 원의 이름도 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4 이렇게 주게 되면 중심 0,0 반지름의 길이 2짜리 이런 원이겠지. 맞아? 그럼 얘는 잘 봐. 호로록 내가 x는 1이라는 선을 갖다 그었다. 그럼 x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y제곱은 3이 되니까 y의 값은 풀마루트 3 나오는 거 맞지? 즉 이 원위의 점은 나 1,√3도 원위의 점이지만 누구도 1,-√3도 이 원위의 점이거든. 그럼 함수 구조로 호로록 이렇게 대응관계를 나타내게 되면 나 1일 때는 지금 이 경우는 1을 호로록 가게 되면 1이 √3한테도 화살표를 날리지만 누구한테도 날려? -√3한테도 화살표를 날리는 결과가 되잖아. 괜찮습니까? 화살표는 몇 개씩만 날려야 되는데 한 개씩만 날려야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이 2개 생겨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거지. 맞아? 함수의 정의는 뭐야? 그냥 말로 할게. 수직선을 갖다 그었을 때 교점이 다 몇 개씩만 생겨야 돼. 한 개씩만 생겨야 되겠죠. 맞아? 그것이 바로 기역 니을이 되겠네요. 얘가 쭉쭉쭉쭉쭉 다 한 개씩만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함수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 수직선을 작도하였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생기는 기역 니을이 바로 답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52번 문항을 볼게요. 452번 문항. 자, 여러분들 두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달래. 그럼 봐봐. 지금 x값들의 모임이요. 정의역 자체요. 나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하자고?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치? 그리고 y값들이 될 수 있는 공역의 모임이요. 공역이요. 공역은 y가 둘 다 무한집합이에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요게 이젠 공역 y의 값들은 -1부터 3까지입니다. 이런 거지. 그리고 난 머릿속으로 당연히 치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누구의 부분집합? 공역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도 알지. 치역은 뭐? 함수값들의 모임. 화살표 받는 놈들의 모임. 맞아? 이러면 되는 거지. 이때 함수가 아닌 것이요. 바로 답은 5번이에요. 5번인 이유를 공부해야 되겠죠? 5번인 이유가 뭘까요? 답이 5번인 이유가 선생님 fx가요 x 플러스 1의 제곱 -2 이래 되어 있으면 선생님 나 배우기로 2차 함수라고 배웠는데 그럼 2차 함수는 함수 아니야? 이런 거지. 맞아요.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왜 함수가 아니냐?
이 문제에서 함수가 아니냐. 이 이차함수의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나 아래로 볼록한 이 그림이요. 괜찮아?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게 되는 거 맞지? 풋풋했던 그 중학교 때 시절. 선생님, 이 식은 나에게 꼭지점을 줘요. 꼭지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줘요.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봐봐. 얘들아, 나 주목하기로 어디에 주목해달라 그랬지?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이 구간부터 1까지. 즉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x는 2라고 한다면 여기에만 주목해달래. 그럼 주목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볼게. 주목하는 부분만 뭐해서 갖다 그려보자고? 이렇게 확대해서 갖다 그려볼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 그렇지?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은. 그리고 여기 1까지만 주목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봐요. 뭐 나와요? 2가 나와요. 괜찮아? 즉 이 이차함수의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의 이때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지? y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값을 갖는 거 맞지? 이 구간 속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뭐? 2인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치역이 지금 이 문제에서 선언한 공역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해해? 공역 자체는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였어? 3까지였던 거 맞지? 이해해? 그쵸? 수직선으로 그려볼까요? 문제에서 제시한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3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함수값에서의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예요? 호로록 가다가 2까지입니다. 보라색은 하얀색 공역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포함이 안 되죠. 맞아? 이 치역은 공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공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모양새는 이차함수지만 이 문제에서의 답은 아닙니다. 5번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55번 문항을 풀어볼게요. (455번) 시작.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요. 그 규칙은 이러네요. 어떤 거냐면 입력이 뭐가 들어온다면 fx, 나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입력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이 입력값이 뭐라고 한다면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 출력이 달라져요. 이런 거야. 출력이 달라져요. 입력이 유리수의 값이 들어온다면 그때 출력은 입력된 값에 플러스 1을 해주세요. 이런 거고, 입력이 뭐가 들어온다면 무리수가 들어온다면, 맞아? 그때는 뭐를 해달라는 거지? 마이너스 x를 해주세요. 이런 거야.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 말이야,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 루트 3 이렇게 왔어. 루트 3은 유리수 무리수?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무슨 수? 무리수. 맞아? 무리수의 입력이 들어오면 그때 출력은 뭐 하라고? 부호를 바꾸세요. 이런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출력해 주세요. 만약에 f 2분의 3 이렇게 입력이 2분의 3으로 들어온다면 2분의 3은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일 때는 뭐 해달라고? 플러스 1을 해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 2분의 3에다 플러스 1을 하면 뭐가 된다고? 2분의 5가 돼요. 이젠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이게 결국 f라는 함수야. 괜찮아? 입력이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함수 f가 뭔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는 0.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은 근 몇 개를 갖는 거죠? 2개를 가져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판별식을 싹 이쁘게 돌려보게 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생각하면 판별식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런데요, 이쁘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알파와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건 무슨 수라는 거지? 무리 수라는 거예요. 근의 공식으로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맞아?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뭐를 쓸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두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두 근의 합이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요.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실 수 있죠. 괜찮습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요. 맞아? 자, 이제 나한테 구하라는 거 볼게요.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f 알파요 더하기 f 베타요. 거기에 마이너 f 알파 베타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시작. 알파 곱하기 베타는 나 마이너스 3인데 이런 거지. 괜찮아? 마이너스 3이라고 불리는 나는 유리수인데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배웠잖아. f 마이너스 3이라고 불리는 건 유리수가 입력이 왔을 땐 뭐하라고? 플러스 1 해달라고. 맞아? 그럼 플러스 1하니까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맞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값은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얘 값은 2네.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젠 시작도. 알파는 나 무슨 수? 알파 베타는 무슨 수다? 무리수다. 나 무리수다 이런 거지. 근의 공식 안 쓰려고요. 그냥 베타도 무슨 수? 무리수다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럼 알파도 무리수, 베타도 무리수? 그럼 얘 출력은 뭐가 돼? 무리수일 때는 뭐 해라? 부호를 바꿔라. 오케이? 입력의 부호를 바꿔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나오는 것도 뭐?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잖아. 그치? 두 근의 합이 뭐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었기 때문에. 맞아?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나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6 더하기 2. 답은 6 더하기 2.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8이 된다 해. 꼭 근의 공식 안 쓰셔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56번 문항을 볼게요. 456번. 자, 시작. 456번 문항 보시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임의의 자연수 n 밑줄 칠래? n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n에 관해서 모든 n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항상 성립해요. 어머나 n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는 거지. 이미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는 거지. 모든 n의 값에 관해서 항상 만족한다는 거지. 맞아? 항등식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항등식이라고 불러? 얘가 n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n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뭐 항상 참입니다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런 항등식을 몇 개 주셨어요? 2개 주셨습니다. 나라는 조건이요. f의 2n은 fn과 똑같대요. 항등식. 그래놓고 나라는 조건을 줬어요. 뭐를요? f의 2n-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n-1이 된다 이런 거예요. 2n이라고 불리는 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2n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짝수가 될 수밖에 없고 2n-2라고 불리는 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짝수와 홀수에 대한 규칙을 줬다 이거지. 자, 그러면서 두 가지 값을 구해달래요. 자, f 999의 값 좀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f 999. 그러면 999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무슨 수라고? 홀수. 그러니까 뭐의 규칙을 따라야 되겠어? 나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 주목해줘. 요 녀석이 999가 되려면 2n-1이 999가 되려면 n 대신 뭐를 대입해야지 999가 나와? 500을 대입해야지. 여기다 500을 대입해야지 1000 빼기 1 999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답은 뭐? 500 빼기 1이요.
n-500을 대입해야지 F999가 나오니까 그때는 500 빼기 1. 그래서 500에서 1 빼면 뭐가 나와? 499입니다. 이런 거죠. 500 빼기 1이야. n 대신 500을 대입해야지 F999가 나오고 500 빼기 1은 499입니다. 예,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나한테 구하라는 거 뭐 좀 구해달래요? F 1000 좀 구해달래요. 맞아? 그럼 시작. F1000이요. F1000. F1000은 무슨 수? 홀수, 짝수? 나 짝수요 이런 거지. 나 짝수요. 그러면 1000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짝수니까 규칙 뭐? 가에 주목해야 되는 거 맞지? 1000이 만들어지려면 n 대신 뭐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500 곱하기 2가 1000 맞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지? 이 규칙에 의하면 F 500과 똑같다는 거죠. 500은 여전히 무슨 수? 무슨 수? 짝수. 그러니까 500이 만들어지면 여기다 250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F 뭐랑 똑같고 250이랑 똑같고. 아, 반땡 계속 하는 거구나. 짝수일 때는. 맞아? 반땡 계속 하면 되는구나. 그럼 F 250은 또 누구랑 똑같아? F 125랑 똑같겠지? 홀수를 만났네. 뭐를 만났다고? 홀수를 만났네. 이제 나의 규칙을 봐야지 이런 거지. 내가 125가 되기 위해서는 2n-1인 얘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125가 되기 위해서는 나 여기 n 대신 뭐를 대입해야지 125가 나와요 이런 거죠. 뭐를 대입해야 돼? 126을 2로 나누면 몇? 63을 대입해야지. 맞아? 여기다 n 대신 63을 대입해야지 125가 나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답은 63에서 빼기 1하니까 63에서 빼기 1하니까 뭐가 나온다? 6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문제에서 우리들을 뭐 해달라 그랬어요? 더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561.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넘겨서 459번이요. 459번. 자, A에서 A로의 함수 fx가 x제곱을 x4로 나눈 나머지 됩니다. 그런 fx의 치역, 함수값들의 모임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잘 봐. 호로로로록 나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0, 1, 2, 3, 4, 5, 6 점점점 뭐 이래요. 호로로로록 이렇게 가는 함수 f인데 f는 뭐래요? 어떤 함수라는 거지? x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거야. 입력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눈 나머지, 얘를 4로 나눈 나머지, 이게 바로 함수 f의 이름이라는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 0을 제곱했어. 걔를 4로 나누면 0. 1을 제곱했어. 1을 제곱하면 1. 걔를 4로 나누면 1. 2를 제곱해? 그럼 4잖아. 4를 0으로 나눈 나머지는 다시 0. 3을 제곱하면 9. 9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 4를 제곱하면 4의 배수라서 어차피 나머지가 0. 5를 제곱하면 25. 25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 6을 제곱하면 36. 4로 나눈 나머지는 0.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규칙이 보이네. 01, 01, 01, 01, 01. 맞아? 하여튼 그런 화살표를 갖는 값들의 모임 0과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러면서 460번 문항을 봐주세요. 460번이요. 자, 문제를 같이 풉시다. 1차 함수가 있대요. y는 a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몇 차 함수라고 불러주세요. 1차 함수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반드시 이 표시하고 들어가야 해. 1차 함수라는 말은 a는 0이 아니다. 이런 거 꼭 표시해야 된다고. 맞아? 1차 함수 얘기에서는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얘 지금 정의역이 x라고 불리는 것은 몇부터? 1부터 2까지요. 그리고
공역이라고 불리는 나요. y의 값은 몇부터 몇까지? 2부터 6까지 이렇게 준 상태에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얘들아, 나는 얘를 식으로 풀진 않을게요. 식으로 푸는 게 궁금한 학생들은 답지 참조해 주시고, 이 습관은 잘 봤으면 좋겠어. 잘 들어봐. 정의역이 얘와 공역이 지금 이 상태야. 괜찮아? 그런데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너 뭐라고 부르지? 나 기울기라고 불러. 기울기. 그러면 결국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건 기울기 A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정말 실수할 수 있는 주의사항들 하나 드리도록 해. 근데 봐봐. 자, 얘는 이 직선은 뭐가 중요합니까? 나올 때 정점이 중요해. 선생님, 정점이 뭐예요? 기울기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직선에서의 정점이라고 불러. 그럼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고? 그것은 A에 가는 항등식이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냐면 0,1을 지나는 거야. 항상 기울기 A의 값에 관계없이.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그때 항상 y의 값은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이런 거거든. 아, 너는 0,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때 첫 번째 주의사항 온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의사항. 이 문제는 절대 이런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는 걸 꼭 연습해줘. 자, 볼게. 어떤 그림을 연습해줬으냐면, 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직선은 항상 0,1이라는 걸 지나. 그러면서 기울기가 막 변해갈 거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관찰하라는 건 정의역이 x는 1부터 2까지거든. 그러면 x는 1이라는 라인을 여기다 갖다 그리고 x는 2라는 라인을 여기다 갖다 그려. 그리고 공역이 될 수 있는 y 값들이 될 수 있는 건 y는 2부터거든. 그래서 y는 2를 여기다 갖다 그려. 그리고 y는 6이라고 불리는 걸 여기다 호로록 이렇게 갖다 그려. 그러면 이 직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 색칠되는 이 직사각형을 지나야 해. 괜찮아? 직사각형을 지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주의, 선생님이 왜 주의라고 줬냐면, 선생님 기울기 A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 이거 직선 문제 풀 때 많이 풀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선생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는 여기서 여기를 지날 때 호로록 이렇게 지날 때 나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나 이거 문제 풀었었는데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건 여기를 지날 때 호로록 이렇게 지날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최대인 기울기와 최소인 기울기를 구해서 최소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저 직사각형을 통과할 것이에요.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유효야. 이 문제가 유효라고. 왜 유효죠?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공역을 준 거야. 그럼 공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치역이 공역의 무슨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지나게 되면, 잘 들어봐. 이렇게 지나게 되면 여기서의 치역이라고 불리는 것은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함수의 치역이 돼. 근데 얘는 보라색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지났을 때는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는 거니까 얘가 보라색이 안 들어가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맞아?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푸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풀어드리긴 할 텐데, 이쪽으로 와봐. 그러면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거,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 직사각형과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그림으로 푸는 건 어떤 느낌이냐? 봐봐. 0,1을 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그리세요. 주의사항까지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 x는 1, y는 2예요. x는 2죠. 그리고 여기 호로록 나 y는 2, y는 6이에요. 이런 거야. 그러면 호로록 여기 치역이 이쪽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해. 괜찮아? 그럼 기울기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이렇게 지날 때야. 요게 아니라, 직사각형과 만나는 교점이 아니라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치역이 되는데 그 치역은 보라색 안에 속하게 돼. 이게 기울기의 최소값이야. 그리고 나서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야. 이렇게 지날 때 여전히 치역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것도 보라색 안에 들어가. 괜찮아? 여기를 좀 더 삐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삐져나가는 공간이 생겨갖고 안 되는 거지.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안 돼. 괜찮습니까? 이 기울기보다 좀만 이렇게 호로록 작아지게 되면 이 부분이 보라색 안에 들어가질 않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기울기의 뭐?
최소값이 되고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의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 된다.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푸는 걸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1과 y는 2가 만날 때니까 1,2입니다. 괜찮아?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1에서 0 뺀 거분의 2에서 1 뺀 거. 그래서 기울기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는 2와 y는 6이 만나는 2,6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 둘의 기울기는 2분의 바로 뭐가 되는 거죠? 5가 됩니다. 이런 거죠. 2분의 5.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A의 범위 답을 갖다 쓸 때는 A라고 불리는 기울기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저게 답. 주의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문항 462번. 시작. 임의의 실수 xy. 밑줄. 임의의 실수 xy.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한다. x와 y에 대한 무슨 식? 무슨 식? 항등식입니다.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x와 y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x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 그래서 집에 가서 반드시 답지 참조. 답지처럼 풀 생각은 없고요. 답지는 임의의 실수 xy들을 적당한 것들을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답지는 참조해주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거 암기한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암기한다. 지금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서 미분계수를 가르치게 되면 정확하게 얘를 미분의 관점으로 다시 증명해드리긴 할 텐데 지금의 증명 방법은 이렇게 택할 거야. 먼저 암기. 이 식을 만족하는 y는 fx의 전체는 y는 fx라고 불리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뭐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얘를 암기. 선생님! 날 왜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증명을 해주고 암기시켜야지. 증명은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시작. 1학년 수준에서의 증명은 그냥 fx를 선생님이 어떤 kx라고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fx 플러스 y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kx. 이게 바로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k인 직선이 되는 거 맞지? 그렇잖아. 이게 바로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k인 직선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fx 플러스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자 봐봐. 입력의 x 자리에 x 플러스 y 거는 거니까 x 플러스 y가 되고 전개하세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kx 더하기 뭐가? k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국 무슨 x가 되는 거고 fx가 되는 거고 이 자체가 바로 fy가 돼요. ky가 fy. 그래서 결국 너는 너를 만족시키는구나. 증명 끝. 괜찮아? 좀 더 멋있게 수학적으로 좀 더 멋있게 증명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2 과목에서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서 좀 더 멋있게. 괜찮아?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렇게 이 식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 이 fx의 정체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시작. 기억.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f형은 0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너한테 뭐 묻는 거야? y는 fx가 원점 0,0 지나니? 이걸 묻는 거잖아. 지나니? 이런 거잖아. x 대신 0 집어넣으면 y의 값은 0입니까? 그 말이 뭔 말이야? y는 fx는 0,0이라는 점을 지나니? 이렇게 묻는 거지. 저 직선의 정체, 저 y는 fx의 정체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나 참이야. 괜찮아? 기억 참이야.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니은 갑니다. 니은 f2가 4래요. 어머나 일로 와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체가 fx는 kx인데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너한테 알려준 거야. 뭐를 알려준 거야? f2의 값이 뭐다? 4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다 x 대신 2, y 대신 4를 집어넣으세요. 2,4를 지나게 하려면 이 fx는 정확해졌네요. 몇 x?
EX라는 직선이었다는 거지. 이래야지 2,4를 지나니까 원점 지나면서. 맞아요? 얘는 EX였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의 fx는 몇 x? EX였다는 거예요. 그럼 니은 묻습니다. f-1의 값이 -2이니 너한테 -2, -2 지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맞잖아. 예, 여전히 나도 참이다. 니은도 참이다라는 거지. 디귿,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에 관한 항등식 구조인데 너한테 묻고 있어. f nx는 n 곱하기 fx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얘는 뭐가 되는 거지? fx가 2x니까 nx는 뭐가 되는 거라고? 2nx가 되는 거잖아. 얘는 뭔데? n 곱하기 fx가 뭐라고? 2x잖아.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참인 거지. 괜찮아? 이렇게 안 풀고 대입을 통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뭐를 봐달라고? 답지를 참조해 달라는 거지. 괜찮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